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이민영 매니저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워크스페이스 기반 협업 및 접근 제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 정말 많은 세션들 잘 견뎌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커피 타임 이렇게 즐기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저희 엠카스 서비스형 멀티 클라우드 활용 플랫폼으로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멀티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23년 플렉스라 보고서를 통해 동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여전히 대세로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활용과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탑5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저 파란색 글씨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전한 멀티 클라우드의 성장,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및 보건력 구축과 같은 것들을 트렌드로 꼽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전 세계 기업 98%가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 이제 멀티 클라우드 채택은 불가피한 선택에서 미래로 향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켓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점차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 고객 85%가 2개 이상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43%가 3개에서 5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등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아래 도표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 계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글로벌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지역성, 국내에서는 벤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위의 도표에서는 이제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도시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에서는 클라우드 제공업체 관리와 네트워킹 상호 연결성,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안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미래 클라우드 활용 사례 변화인데요. 현재는 비용 최적화, 워크로드 데이터 이동성 등에 초점을 두고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로 나아가서는 글로벌과 국내 모두 데이터 이중화와 백업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지리적으로 확장,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존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고객의 니즈와 매니지드 지원 MSP 측면에서 국내의 CSP를 포함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복잡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손쉽게 구성하고 그리고 용이하게 운영하며 잘 관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서 멀티 클라우드 MSP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존이 생각하는 멀티 클라우드는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 봐주시면 조직이 단일 공급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다른 클라우드 공급 업체의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멀티 클라우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아래 보이시는 세 가지 박스, 향상된 유연성, 확장성, 보건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 플랫폼으로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저희 멀티 클라우드 원이라는 MC1 또는 엠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 운영 관리 플랫폼을 개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엠카스라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인데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국내 CSP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영역과 저쪽 노란색 박스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엠카스 서비스,
저런 노란색 박스를 이 엠카스 서비스가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엠콘 플랫폼에서는 MC 마켓을 통해서 서드파티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제공하는 파트너사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MSP의 니즈를 반영하는 멀티클라우드 R&D를 통한 기능을 포함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바리스타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박스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원 수집에서 대상 클라우드를 정의하고 기존 자원을 수집하는 등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제까지 사용했던 정보 또는 앞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원을 수집하는 것을 저희는 클라우드 자원 수집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 이제 워크로드 구성 및 생성인데요. 워크로드를 구성 또는 생성할 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매니징하고 또 환경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카탈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형별 반복 구성이라든가 추천 그리고 자원 서비스의 최적 배치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로드 운영인데요. 워크로드 운영은 이제 스케줄링과 같은 반복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중화, 스케일 업 다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에서는 장애 이벤트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운영 분석, 비용 최적화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협업하고 그리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특징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지금 구성이 되었는지 보여드린 장표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래 작은 박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짙은 색깔은 현재 진행이 되고 기획이 어느 정도 끝나서 지금 기능 구현 단계에 있는 거고요. 회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로드맵으로 잡고 있는 추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플랫폼 및 멀티 클라우드 R&D 결과물과 MSP, SMB, 엔터프라이즈 대상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메가존 추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플랫폼 측면에서 보안성 강화와 상호 운용성을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의 확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역할 및 권한에 맞는 접근 제어 그리고 플랫폼 클라우드 자격증명과 함께 서비스 수집, 클라우드 전환, 워크스페이스를 통한 클라우드 협업에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부터는 이제 권한 관리 및 접근 제어 파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가 VM에 접근하는 아주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거나 이제 이 VM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또는 프로젝트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 그리고 버전 매니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개발자가 나뉘어서 또 권한도 달라야 되고요.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좀 더 손쉽게 관리하고자 저희는 워크스페이스 작업 단위 세부를 구성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보시면은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아래 워크로드, 이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협업 사용자 그리고 협업 사용자를 역할 권한을 매핑해 줄 수 있는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빠르게 워크스페이스 구성 요소를 한번 눈에 익혀 주시고요.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정책을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 어드민이라는 하나의 사용자를 두었습니다. 플랫폼 어드민은 IAM 어카운트를 통해서 각 CSP에 접근해가지고 정책들을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책을 바탕으로 롤들을 만들어서 이 롤을 생성된 워크스페이스에 할당하고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자가
그 롤에 매핑이 돼서 롤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용 플로우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플랫폼 어드민이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생성과 더불어서 유저들을 워크스페이스 할당함과 동시에 정책들을 매핑해 주어 어드민은 프로젝트 생성, 오퍼레이터는 워크로드 제어, 그리고 옵저버는 프로젝트 조회 등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권한 관리까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권한 관리 다음에는 이제 이 권한 관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권한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 쪽으로다가 이렇게 단일 인증을 도입을 해서 이 유저가 단일 인증으로 저희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유저를 저희 플랫폼에서 크레덴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의 크레덴셜을 별도의 IDP를 사용하여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일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관리 중앙 집중으로 비즈니스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IDP를 통해서 통합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 있어서 손쉬운 접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풀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DP가 있고 워크스페이스, 저희 프레임워크 그리고 CSP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저는 저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IDP에 유저 디지털 ID를 전달해서 인증 정보를 같이 넘기게 됩니다. 이 IDP는 CSP에 해당 인증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인증 정보를 받은 CSP는 기 등록돼 있던 메타 정보를 통해서 다시 인증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을 받은 저희 프레임워크는 그 인증 정보를 유저에 전달하고 유저는 그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임시 자격 증명 토큰을 받아서 모든 CSP에 임시 자격 증명 토큰, 그러니까 각 CSP별로 별도의 임시 자격 토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 임시 자격 증명 토큰을 받지만 사실 실제로는 임시 자격 증명 토큰을 볼 수 없는 채로 키리스 형태로 CSP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중앙집중 키 관리를 통해서 남용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정확히 플랫폼에 적용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 POC 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저희 접근 제어 프레임워크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접속할 거냐, AWS 그리고 저희 AWS IDP 엔드포인트를 입력하고 포털 ID MCIM 어드민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AWS 크레덴셜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AWS 크레덴셜은 바로 SDK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파일에 크레덴셜로 해서 저장이 됐고 이렇게 발급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리전 리스트를 SDK를 활용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한 거는 단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뿐입니다. 이걸 웹에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솔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콘솔 로그인 페이지가 별도로 필요한데요. 저희는 바로 이렇게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CIM 어드민이라고 해서 바로 저희 롤까지 넘어간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제는 전체 한번 시연을 보시겠는데요. 전체 시연에 앞서서 먼저 시연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워크스페이스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역할 사용자 워크스페이스 할당을 하고 이 사용자가 할당돼 있는 사용자가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워크로드를 핸들링하는 그런 모습을 데모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생성 및 조회, 롤 목록 조회, 할당 및 조회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랫폼 어드민이 오른쪽 콘솔에서 저희 프레임워크에 저런 컬 명령을 보내서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워크스페이스 01 아이디로 방금 생성한 워크스페이스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2도 조회를 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역할 목록 조회입니다.
먼저 사전 설정되어 있는 프리 디파인된 세 가지 롤이 있고요. 이 롤들을 유저 A에 할당하고요. 유저 B, 유저 C에 각각 서로 다른 롤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방금 설정한 걸 바탕으로 포털에서 협업과 접근 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 유저 A, 워크스페이스 01의 어드민 역할입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01에 접속을 이런 식으로 워크스페이스 01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면 프리디파인드 프로젝트 010203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010203을 보기 전에 어드민 특수 역할인 프로젝트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06이라고 이런 식으로 GUI 웹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CSP에서 어떤 환경을 쓸 것인가에 대한 사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간략하게 세팅스 메뉴에서 VPC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멀티클라우드를 하나의 UI,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CSP를 쓰던지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C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01로 넘어가서 사전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설정되어 있는 설정들이 있고요. 이번엔 워크로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생성할 수 있는 메뉴로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VM AWS를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기 AWS 프로바이더를 선택했고 그 외에도 많은 프로바이더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VM 생성 요청이 잘 전달된 것 같고요. 지금 워크로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를 생성하는 데는 원래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워크로드를 생성하는 중간에 이렇게 새로 고친 버튼을 통해서 다시 워크로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 유저 B로 로그인해서 방금 보셨던 건 유저 A 어드민입니다. 유저 B로 로그인을 해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왼쪽에 세팅스 메뉴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유저 A가 작업했던 워크스페이스 1의 프로젝트 01에 접속을 했고요. 두 가지 유저에서 동일한 그 작업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 A가 생성한 워크로드에 VM을 하나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저 A는 AWS를 사용하였는데요. 유저 B는 텐센트 VM을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경 설정이 미리 되어 있고요. 환경 설정된 걸 바탕으로 텐센트 VM을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새로 고침을 해주고요. 지금 파셜 러닝으로 AWS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시간이 흘러서 VM 두 가지가 모두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B가 생성했던 워크로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A는 어드민 권한으로 서스펜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 B는 오퍼레이터 권한이 있어서 서스펜드 되어 있는 VM을 리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프로젝트가 동일하게 유저에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 유저들이 동일한 환경 내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손쉽게 제어하고 협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협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방금까지 작업했던 유저 B입니다. 오른쪽은 C 유저인데요. C 유저는 워크스페이스 1에 권한이 없어서 워크스페이스 2만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2에는 프로젝트 4번, 5번이 있고요.
워크스페이스 1에 있던 1, 2, 3, 6번의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워크스페이스 01을 방금 추가 할당했고요. 다시 유저 C가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 A와 B가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01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01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1을 선택했을 때 아까 전에 유저 A와 B가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세션 마지막이고요. 긴 시간 세션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만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